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유럽인 관찰자가 아시아의 두 대표적인 강변을 연속으로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차이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그럼 아리아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도시문화 연구를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니는 관찰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놀라운 대조의 현장입니다. 2024년 10월 저는 중국 상하이의 양쯔강 강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높이 치솟은 마천루들이 강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LED 조명들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죠. 현대적인 산책로는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예술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는데도 시민들은 마치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부모 곁에 조용히 붙어 있었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내자 주변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사진에 찍히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강변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행동했어요. 벤치에 앉아도 금세 일어서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분명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작 시민들은 그 공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강변 난간에 기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다가오자 곧바로 자리를 떴어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음악이나 거리 공연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강변의 화려한 조명들이 오히려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정한 도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다음 날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 의문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여전히 전날 양쯔강에서 본 장면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강은 어떨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저녁 7시 반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들린 건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친구들끼리 농담하며 웃는 소리가 강변 전체에 퍼져 있었죠. 양쯔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었죠. 한강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회사원들,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커플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나와 즉석에서 버스킹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1,000원,
2,000원씩 모자에 넣어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의 모습도 양쯔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부모들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죠. 오히려 같이 놀아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차다가 다른 가족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가족들이 웃으며 공을 돌려주고 함께 놀자고 하는 모습도 봤어요. 강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도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양쯔강에서 본 경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의 경찰관들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한 경찰관은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놀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도 경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대했어요. 해가 지고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자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거닐었어요.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야경을 구경하며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꺼내자 양쯔강에서와는 정반대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도 찍어주세요라며 다가왔습니다. 한 가족은 제게 가족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고 젊은 커플은 인생샷을 찍어달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한강에서 보낸 3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도시 공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공간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진짜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한강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양쯔강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양쯔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민들의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을 때도 정확히 가운데 앉지 않고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조차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시설 이용 방식이었어요.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가볍게 이용한 후에는 금세 자리를 떴어요. 마치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 활용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통로로만 사용했습니다. 한강에서 봤던 것처럼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거나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한 노인이 홀로 태극권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조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구석진 곳을 찾아서 조용히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한강에서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텐데 양쯔강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창작 활동이나 예술적 표현은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등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한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았던 버스킹이나 즉흥 공연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CCTV의 존재감도 매우 컸어요.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마치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민들은 이 카메라들을 의식하는 듯 행동했어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대신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관리인들의 역할도 특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즉시 다가가서 제지했어요. 예를 들어 한 젊은 남성이 강변 난간에 기대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인이 다가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부모들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조차 제한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점들도 모두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문을 닫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는 편의시설은 거의 없었고 밤이 되면 강변은 금세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양쯔강의 강변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간에 가까웠다는 것을.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양쯔강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다시 한강을 찾았을 때 저는 더욱 세심하게 시민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이점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간 활용의 창의성이었습니다. 한강에서는 시민들이 주어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잔디밭이 어떤 이들에게는 피크닉 장소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요가 스튜디오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축구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이었어요. 한 코너에서는 대학생들이 즉석에서 랩 배틀을 벌이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미술 전공 학생들이 강변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경하며 격려해주고 작품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K-팝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도 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즉석 댄스 파티가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고 실수해도 모두가 웃으며 격려해줬어요. 양쯔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가족들의 모습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한 가족은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빠는 낚시를 하고 엄마는 독서를 하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청년들의 창업 정신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판매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셀프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했어요. 전문 선수 수준의 실력을 가진 분부터 처음 배우는 초보자까지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하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스포츠로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에서 특히 놀라웠던 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였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연날리기를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욱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 별을 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커플들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강의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의식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시끄러운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법적인 규제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서였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여러 시민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영어로 설명해주는 사람, 지도 앱을 보여주는 사람, 심지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변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위에서 내려주는 문화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싹트는 진정한 시민 문화가 꽃피고 있는 곳이었어요. 두 강변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건 바로 시민과 공권력의 관계였습니다.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저는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양쯔강에서 경비원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항상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마치 서로가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가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거나 행동을 바꾸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다가오자 부모가 급하게 아이를 제지하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부모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양쯔강의 CCTV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감시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시민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며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커플들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반면 한강에서의 경찰과 시민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 밤 한강을 걸으며 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경찰관이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마치 친구를 돕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함께 경로를 찾아주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점도 있으니 들러보세요라며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한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찰관들이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경찰관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고 다른 경찰관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경찰을 피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세대들과 경찰의 관계였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학생들 옆에서 경찰관이 함께 박수를 치며 격려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양쯔강에서라면 즉시 제지당했을 상황인데 한강에서는 오히려 응원받고 있었던 거죠. 한 경찰관은 좋은 노래네요. 시민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한강의 경찰들은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들어가세요라고 인사하고 취한 사람이 있으면 택시를 불러주거나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계실 때였어요. 한 시민이 먼저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도 합류해서 함께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결국 벤치 아래에서 지갑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우리 경찰관들이 참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강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시민이 자연스럽게 치워주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눈치를 주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의 강제적인 단속이 필요 없는 자율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강에서 경찰관들도 업무 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 공간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무가 끝난 경찰관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치킨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른 시민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양쯔강에서는 공권력이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한강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와 권위주의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양쯔강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침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에게서 생동감을 찾기 어려웠어요.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음악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강변에서는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양쯔강에서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조차 경직되어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포즈보다는 정형화된 각도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 장 찍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단 활동의 부재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이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조차 뛰어놀기보다는 부모 곁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한 아이가 분수대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려고 했을 때였어요.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는데 부모가 급하게 제지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아이의 자연스러운 표현 욕구가 억제되는 순간이었죠. 한강에서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귀에 들려온 건 다양한 소리들의 하모니였어요. 기타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 누군가 부르는 노래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살아있는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고 응원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전을 넣어주고 누군가는 리퀘스트 곡을 요청했어요. 이런 자발적 문화활동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연습하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하모니카를 연주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문화교류였어요. 대학생들의 버스킹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지하게 감상하고 어르신들의 전통 악기 연주를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즉석 합창이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혼자 아리랑을 부르고 계셨는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웃고 소리치며 놀았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활발한 모습을 미소로 바라보며 때로는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버스킹을 하던 학생이 기타 줄이 끊어져 당황하고 있을 때 관객 중 한 명이 여분의 줄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은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며 더 친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창의성은 허용되고 격려받는 환경에서만 꽃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쯔강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규제되어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억압받고 있었다면 한강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잠재된 재능과 개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양쯔강의 젊은이들은 조용하고 수능적이었지만 한강의 젊은이들은 활기차고 도전적이었어요. 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하니 두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활동의 차이를 관찰한 후 저는 더 세심하게 시민들의 표정과 행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두 강변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진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양쯔강에서 가장 많이 본 표정은 경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주변을 의식하며 움직였어요. 웃을 때조차 크게 웃지 않고 조심스럽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었을 텐데 양쯔강의 커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가끔 손을 잡더라도 금세 놓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에는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도 말이에요. 웃음소리조차 억제하며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자제했어요. 한 아이가 비둘기를 보고 신나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급하게 제지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노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쯔강의 어르신들도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도 편안하게 기대지 못하고 반듯하게 앉아 계셨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을 찍었고 포즈도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개성 있는 표현보다는 무난하고 안전한 포즈를 선호했습니다. 비자나 하트 같은 활발한 포즈는 거의 볼 수 없었어요. 한강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표정, 마음껏 웃는 소리가 강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인들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때로는 포옹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한 가족은 아이의 돗자리를 펼치고 치킨을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맥주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서 진정한 휴식을 느꼈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자유로운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혼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본인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인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젊은이들의 표정에서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서 큰 소리로 웃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했어요. 한 그룹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즉석에서 댄스 배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노인분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벤치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때로는 혼자 와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와서 연을 날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보다 더 신나하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사진을 찍는 모습도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고 포즈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셀카봉을 이용해 재미있는 각도로 찍거나 점프샷을 찍거나 심지어 누워서 하늘을 배경으로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서로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좋은 사진이 나오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한 커플이 사진을 찍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도시 설계와 운영 철학이 사람들의 행동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민을 믿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고,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위축되고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회의 성숙도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나온다는 걸 두 강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 며칠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쯔강과 한강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강변 모두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했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양쯔강에서 본 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시설 하나하나가 최신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억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걸 주저했습니다. 반면 한강은 때로는 시끄럽고 어수선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시민들은 진정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서는 시민들을 믿고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도 스스로를 책임지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율적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파트너십을 이루며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양쯔강에서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CCTV와 경비원들이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제한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은 위축되었고 자발적 참여나 창의적 활동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명확했어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와 통제와 억압 속에서 순응하며 자란 세대는 분명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강의 젊은이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버스킹을 하다가 실수해도 다시 도전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도전을 응원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과 발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쯔강의 젊은이들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만 했어요. 규칙을 잘 지키고 수능적이었지만 그만큼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강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어요. 기타줄이 끊어진 학생을 도와주고 길을 잃은 관광객을 안내해주고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양쯔강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나 경비원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시민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성보다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진정한 도시 발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최신 시설로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발전이에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 때 그 도시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도시가 됩니다. 감시와 통제로는 질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력과 창의성은 만들 수 없어요. 한강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을 믿고 자유를 보장하면 그들은 스스로 책임지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창의성이 꽃피어날 수 있어요. 미래 도시를 꿈꿀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민 중심의 공간,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되는 환경, 서로를 신뢰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가치들이 바로 진정한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는 걸 두 강변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기록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답은 분명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